내년 재정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긴축 재정을 추진하겠다.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내년에는 더 졸라맵니다. 내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3% 증가만 하겠다. 이거예요. 3% 증가만 하겠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해서 이게 내년 예산, 후년 예산은 일반적으로 5%, 6% 이렇게 높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 정도는 높여야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에 따라서 국가 재정의 역할이 제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내년 국가 예산을 3% 정도로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워낙 많이 재정을 풀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7.1% 풀었죠. 7.1%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2019년에 9.5% 미쳤어요. 진짜 많이 올렸어요. 2021년에도 9.1%고요. 2021년에도 8.9%예요. 9%예요. 2022년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하는 국가 예산이거든요. 8.9%까지 올렸습니다. 이게 돈 풀기에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환장한 것처럼 돈을 마구마구 뿌렸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무식한 현금 살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돈을 안 벌어본 사람이 빚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벌어보면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자 내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펑펑 퍼주는 무식한 현금 살포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돈을 풀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2017년에 400조였습니다. 국가 예산이. 400조 5천억 원인데요. 2022년 보세요. 607조 7천억 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에요. 아니 지금 말입니다. 단 5년 만에 나라 예산이 400조가 607조 7천억 원이 됐어요. 50%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5년 만에 이렇게까지 늘어난 데는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나라 예산을 완전히 뻥튀기 해서요. 포퓰리즘을 나라 전체에다 심었어요. 나라 전체에다가 뿌리고 또 뿌려서 말입니다. 국가 예산이 607조 7천억까지 늘어날 정도로 50%가 더 늘어날 정도로 뿌려댔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죄송합니다. 이 표현 또 쓰겠습니다. 개판이 됐다는 뜻이에요. 왜냐고요? 돈을 많이 뿌리니까 통화량이 증가해요. 통화량이 증가하니까요. 이게 자산시장의 거품이 굉장히 커집니다. 실물 자산이 폭등한다니까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완전히 폭락했잖아요. 그 바람에 실물은 다 올랐습니다. 요즘 물가 오르는 거 계속 고공행진할 거라는 게 제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을 워낙 많이 뿌렸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2023년에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겠다 하면서 5.1% 뿌렸습니다. 5.1% 늘렸어요. 그래서 638조 7천억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더 줄여야 된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3 내지 4%인데 3% 이내로 3%까지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까지 줄인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앞에 뿌렸던 돈을 좀 걷어들이고요. 통화량도 적정 수준으로 늘어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 이야기하지만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워낙 한꺼번에 돈을 많이 뿌려놔서 그 돈을 걷어들이기가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400조가 600조가 됐으니까 이게 재정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나잖아요. 재정 인플레이션이 50%가 올랐으니까 말입니다.
그 정도로 나라 살림이 실제로 말입니다. 돈 뿌리기에 급급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년에 3% 이내하면 660조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실 고통은 클 수밖에 없어요. 국민적 고통이 굉장히 클 거예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빚내서 못 뿌린다는 이야기거든요. 빚내서 못 뿌린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세수 현황을 보세요. 예, 올해만 하더라도요. 예,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 세수 감소액이 39조 7천억입니다. 178억 5천억밖에 안 됩니다. 세수 진도율이 50%에서 못 미칩니다. 44.6%예요.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가 400조 5천억 원이지만 400조 5천억 원이 되려고 그러면요. 적어도 상반기에 200조가 넘어서야 되는데 200조가 넘어서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내년에 무식하게 말입니다. 빚을 내서 국가 예산을 늘릴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됐다는 뜻입니다. 사실 경제를 보면 말입니다. 소득세. 예, 이게 보면 11조 7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 돈을 가게가 덜 번다는 이야기예요. 경기 침체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세도 말입니다. 예, 16조 8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6조 8천억 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기업의 법인세가 줄어든다. 기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부가가치세에서 4조 5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비거든요. 이거는. 모든 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그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진짜 최악이죠. 결국 말입니다. 경제가 쪼그라들어서서 더 이상 못 늘린다는 이야기가 현실적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올해 상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금 정부는 연간 전망치를 58조 2천억 원의 적자를 생각하는데 지금 6월 현재 83조의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은 계속 추경 안 하나 35조 추경해서 돈 뿌리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나라 재정이 이런데 35조를 부채를 내서 뿌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110조 8천억 원의 나라 재정이 적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이죠. 작년에 예산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예산 558조 7천억 원인가 그랬잖아요. 558조. 그러면 당장 말입니다. 20%가 적자라는 20%가 돈 찍어서 뿌렸다는 거. 돈 찍어서 뿌렸다. 그래서는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긴축에 또 긴축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요. 초긴축을 해서 통화량을 줄여서 시장의 거품을 완화시키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로 무식한 현금 살포가 다시 일어나서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내년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내년은 669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가 증가하면 660조잖아요. 그러면 내년 재정이 10조 정도 줄어든다는 이야기 10조. 그리고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마 국가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날 거고요. 또한 세출 구조조정도 강력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나라 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되겠죠. 돈 뿌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축을 하면서 경제를 살려내는 것은 누구나 하지 못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뿌리면요. 또
예, 베네수엘라 되는 거 못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예, 이게 국민들이 나라 재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400조 있던 예산이 607조 7천억 원이 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보더라도 207조 2천억 원이 늘었잖아요. 무식한 거예요. 본 예산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 그 정도로 말입니다. 돈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이야기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파 저는 크다고 봅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우리도 긴축을 해야 되고요. 더 우리도 돈을 쌓아가야 된다. 그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 경제 하반기나 돼서 회복이 될 거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요. 하반기 가더라도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재정이 이렇게까지 줄어들면요. 나라에서 경기 부양을 안 한다는 뜻인데 경기 부양을 안 하고 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게다가 이자가 장난이 아니잖아. 이자가. 그죠? 예, 저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하고요. 지금 나라 재정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년에도 빡빡하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내년도 어렵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우리는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네, 오늘 슈퍼챗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옐로우 서브마린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섭님 우리 회원님이시죠. 예, 옐로우 서브마린님도 회원님이신데 예, 미국에서 이렇게 슈퍼챗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슈퍼챗을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기왕 이렇게 들어오신 거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